이렇듯 사고실험은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의 재발명을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학생 입장과 반응, 그리고 교사의 입장, 그리고 개인 수학자의 마음을 모두 다 알도록 우리가 집중적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맨 아래 소크라테스식 방법인데 나는 사고실험이 하면서 사고실험을 원래는 소크라테스에서 더 충실했는데 나는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성적 사고는 뭘까요? 반성적 사고는 사실 제가 아까 수준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 반의를 공부하다가 제가 반성적 사고를 한 번 더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성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을 던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은 누구나 다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프로이덴탈이 수학적 사고 수준은 크게 바닥 수준과 탐구 수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바닥 수준이라는 거는 수학이 아니라 그냥 깔려있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놀이동산 가봅시다. 놀이동산 가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그네를 타죠. 놀이동산에 이제 회전그네 같은 거 있잖아요. 회전그네 같은 걸 타면 어때요? 아이들이 다 막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막 안쪽으로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죠. 그게 왜 그래요? 원심력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구심력인가요? 밖으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에 반대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롤러코스터. 쭉 올라갔다가 딱 정점을 찍고 휘웅 내려갔다가 다시 훅 올라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흐름 안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다, 극대와 극소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이거 알고 우리가 놀이동산 가는 거 아니죠? 이런 게 바닥 수준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교사가 탐구수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얘들아, 너희들 혹시 회전그네 타봤니? 나 타봤는데 그런 게 이제 번뜩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 수준이라는 거를 예비 수학적 활동으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바닥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막상 수학을 공부할 때 탐구 수준으로 아이들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좀 읽어봅시다. 바닥 수준의 활동이 탐구 수준에서 반성됨으로써 비로소 학생의 학습 과정에서 수학이 시작되는 바 바닥 수준의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학생의 현실적 경험을 수학화하는 것이며 바닥 수준에서의 수학화 활동이 계속적인 수학의 비약에 의해서 좀 더 세련된 수학을 간다. 그러니까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게 사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 같지만 그러한 경험들을 충분히 한 것이 수준으로 쫙 깔린 다음에 거기다가 수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지가 쳐진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런 게 안에는 어떤 게 있었니? 하고 교사가 탐구할 수 있도록 반성할 수 있도록 왜 그래? 하고 자꾸 질문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과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수준의 상승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정신적 활동으로서 반성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바르게 들어가면 수준 이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보세요. 여기서 교사가 학생이 평행사변형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직사각형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난 직사각형이 궁금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평행사변형 중에서 말이야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삐뚤어져 있지 않고 바르게 있으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질문에 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평행사변형을 다시 상기하거나 다시 고민하게 되겠죠? 그 다시라는 고민을 통해서 직사각형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다시 고민한다라는 거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외부에 있었던 평행사변형을 내가 고민할 대상으로 끌고 와서 보는 수준이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반성적 사고라는 이 반성이라는 거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반성적 사고 이 반성이 그 삐아제가 말하는 동화조절의 반성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탐구할 거리들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는 게 반성이에요. 따라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것, 자기가 한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생각한 것 또는 배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새로운 거를 위해서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다시 재발명을 하는 거예요. 반성한다라는 거를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동들이 왜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를 보시면 되죠. 즉 다시 교사로 말하면 얘들아 그러면 말이야 왜 삐뚤어져 있지?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 않으면 평행사변이 아닌가? 이렇게 그럼 아이들이 평행사변형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왜라는 말이 나오니까 번뜩 평행사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네 정말 이게 좀 움직여서 이렇게 원래 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이라는 것이 결국에 평행사변형의 변형이지만 평행사변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꾸 물어봐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과 결부된 수학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아까 꾸준히 얘기했죠. 현실이라는 건 뭐예요?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식. 어디가 내가 써놨지? 지웠나? 여기 있네. 상식. 쉽게 말해서 상식이라는 건 학생에게는 그냥 당연하다고 보았던 어떤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회전근에 탈 때 당연히 밖으로 삐져나가지 죽지 않으려면 잡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수학 시간에 하거나 과학 시간에 해보니 뭔가 이상한 이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출발점은 학생에게 이런 상식이었어야 돼요. 이렇게 수학화는 현실을 수학화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재발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무엇보다도 현실을 수학화하는 경험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되고 이때 현실은 뭐다? 생명력 있는 원초적인 것이어야 된다.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소음이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를 이제 제거해 나가면서 수학을 점점 알게 되고 메시지를 감지하고 조직화해 나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상화된 조직화된 기성수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넘겨서요. 그렇다면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떤 현실을 줘야 된다? 네, 위에서 한 3번째 줄의 끝에 가니까 원초적 현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여튼 소음이 있고 학생들에게 뭔가 원재료적이고 비본질적이고 메시지가 감지될 수 있는 그런 현실, 학생들의 정말 그런 처한 현실. 특히 이제 354페이지 위에서 한 7째 줄 내려가면 이런 말이죠. 처음에 현실 세계에서 출발해서 수학과 과정을 거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좀 중요하대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현실 세계에서 1차 개념을 추출하는 게 수평적 수학화, 그 개념을 좀 더 세련화시키는 수직적 수학화, 그리고 이러한 세련화된 수학을 현실 세계에 응용하는 응용적 수학화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내용은 사실 풀어야 될 건 아니고요. 여기 보네요. 버거하고 클러퍼라는 사람이 만든 거래요. 여하튼 이러한 내용,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게 수평적 수학화, 수직적 수학화, 응용적 수학화라고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